이번 영상은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는 몰아보기 좋은 재밌는 드라마를 추천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첫 번째 작품은 돌풍입니다. 정치를 소재로 한 스릴러, 느와르 장르의 작품으로 설경구, 김희애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총 12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박동호는 검사였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꿈꿨지만 카르텔로 엮인 이들로 인해 밀려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 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은 인권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 장일준이었습니다. 박동호는 장일준과 함께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행보에는 장일준의 정치적 후계자인 정수진이 함께하게 됩니다. 이들의 노력은 성공하고 장일준은 대통령이 됩니다. 박동호는 국무총리에, 정수진은 국회의원이자 경제부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박동호는 자신이 바라던 대로 장일준과 함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자신이 바라던 방향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박동호는 자신이 믿었던 장일준과 정수진 역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박동호는 장일준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라는 제안을 합니다. 장일준은 자신이 노벨 평화상도 받고 지지율도 높은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자신의 당이 계속 권력을 잡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물러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장일준은 차기 대선 후보로 박동호를 추천하며 적당히 묻고 넘어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박동호는 장일준의 제안을 거부하고 하야하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이 사건을 터뜨려서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선언에 장일준과 정수진 그리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역으로 박동호에게 누명을 씌워 박동호를 정계에서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드라마 돌풍은 연이어서 터지는 사건과 상황을 통해 뛰어난 긴장감과 몰입감, 재미를 주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두 번째 작품은 사냥개들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범죄, 액션, 스릴러 장르의 작품입니다. 2026년 시즌2의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김건우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호러머니 윤소영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김건우는 자신이 복싱으로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신인왕전에 출전하게 됩니다. 김건우는 뛰어난 실력으로 대회 결승까지 오르게 됩니다. 결승 상대로 만난 홍우진과의 접전 끝에 김건우는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경기가 끝난 뒤 홍우진은 특유의 부침성으로 김건우와 가까워지고 두 사람은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이자 절친이 됩니다. 그때 윤소연이 스마일 캐피털이라는 곳에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스마일 캐피털은 교묘한 약관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며 건달들을 이용해서 무력으로 압박을 해서 약관대로 돈을 뜯어내는 곳입니다. 김건우는 무력으로 부딪혀 보기도 하지만 당해내지 못하고 돈을 갚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홍우진은 김건우의 상황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두 사람은 사첩계의 전설로 불리는 최태호를 만나게 됩니다. 드라마 사냥개들은 복싱을 기반으로 한 액션 요소를 잘 살린 범죄 액션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세 번째 작품은 블랙미러 사냥개입니다. 넷플릭스 단편 드라마 모음집인 블랙미러 시즌4의 5화로 스릴러 장르의 작품입니다. 길이는 41분이며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영상 전체가 흑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벨라는 두 명의 동료와 함께 물류창고에 도착합니다. 세 사람은 아픈 아이를 위한 물품을 손에 넣기 위해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 로봇개가 나타나 잔혹한 공격을 퍼붓고 벨라를 제외한 두 사람은 목숨을 잃습니다. 벨라는 개를 피해 도주를 시작하지만 개는 지치지 않는 체력과 거침없는 움직임으로 벨라를 쫓습니다. 벨라는 겨우 나무에 올라가서 일단 숨을 돌리는데 개는 벨라가 결국 내려올 수밖에 없음을 알고 나무 아래에서 대기합니다. 벨라는 자신이 나무 아래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개가 절전 모드를 풀면서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나뭇가지를 계속 바닥으로 던져서 개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면서 방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벨라는 됐다는 생각과 함께 날이 밝기 무섭게 도주합니다. 개는 해가 떠오르자 태양열을 이용해 빠르게 충전하고 다시 벨라를 뒤쫓습니다. 드라마 사냥개는 슬픔, 절망 등의 감정을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네 번째 작품은 퀸스 갬빗입니다. 20세기 중반을 배경으로 체스를 메인 소재로 하는 성장, 드라마 장르의 작품입니다. 총 7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엘리자베스 하먼, 일명 베스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 맡겨집니다. 베스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나눠준 안정제에 중독되며 동시에 자신이 체스에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베스는 보육 원장의 노력 끝에 나이를 속여가며 중산층 가정에 입양됩니다. 하지만 베스를 입양한 부모는 입양에 대한 차이,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하게 되며 베스는 새엄마인 엘마와 함께 살게 됩니다. 엘마는 비교적 의존적인 성향이며 자신의 감정 공백을 술로 채우는 인물입니다. 엘마가 베스를 입양한 이유도 자신의 감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이혼이 겹치면서 베스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면서 어색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던 중 베스가 지역 체스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타오자 감정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베스를 본격적으로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베스 역시 자신에게 가족이 되어준 엘마를 챙기면서 자신이 더 큰 대회에 나가 더 많은 상금을 벌어들이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드라마 퀸스 갬빗은 성장을 인상적으로 다루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좋은 명작 영화를 추천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첫 번째 작품은 파묘입니다. 국내 기준 2024년 개봉한 공포, 오컬트, 스릴러 장르의 작품입니다.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며 검은 사제들, 사바하의 장지현 감독의 작품입니다. 김상덕은 풍수사입니다. 좋은 땅을 찾기 위해 팔도를 돌아다니고 있으며 좋은 땅을 묘자리로 소개하는 것은 물론 이장을 비롯한 다양한 무속 신앙과 연계되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김상덕은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무당 이화림에게 함께 이장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김상덕은 마침 딸의 결혼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던 상황에서 합류를 쉽게 결정하고 이 일에는 장의사인 고영근도 함께하게 됩니다. 이화림과 이화림의 신하들 봉길, 김상덕, 고영근, 그리고 의뢰인인 박지용은 이장을 할 묘를 방문하게 됩니다. 김상덕은 묘가 있는 산에 있는 여우들과 비석에 새겨진 숫자, 그리고 터가 주는 기운 등을 통해 이 묘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묘임을 느끼고 일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 김상덕을 이화림과 박지용은 묘바람으로 인해 갓난아이가 고통받고 있음을 전달하며 설득하고 김상덕은 임신한 상태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딸을 떠올리며 이장에 나서게 됩니다. 영화 파묘는 한국식 오컬트를 인상적으로 다룬 오컬트, 공포, 스릴러 장르의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두 번째 작품은 K-POP 데몬 헌터스입니다. 국내 기준 2025년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으로 판타지, 히어로, 뮤지컬 장르의 작품입니다. 애니메이션, OST와 관련된 상을 싹쓸이한 작품으로 많은 팬덤을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헌트릭스는 국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3인조 걸그룹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걸그룹이지만 사실 이 3명은 악귀를 물리치는 헌터입니다. 무기를 통한 근접 전투를 통한 테마도 진행하지만 더 큰 테마 방식은 혼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문은 지상에 만드는 거대한 테마를 위한 보호막으로 이 혼문이 완성되면 악귀는 더 이상 인간계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혼문이 강력해져 황금 혼문이 되면 인간계에 있는 악귀도 사라지게 되며 악귀는 이 황금 혼문을 절대로 뚫을 수 없게 됩니다. 헌트릭스의 목표는 자신들의 목소리와 노래에 호응하는 대중의 힘으로 혼문을 완성하고 혼문을 황금 혼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헌트릭스 리더 루미는 쉬지 않고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멤버인 조이와 미라도 호응하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루미가 이렇게 쉬지 않고 활동하는 이유는 황금 혼문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그 비밀로 인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화 K-POP 데몬 헌터스는 매력적인 K-POP과 주인공의 성장이 인상적으로 다뤄지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세 번째 작품은 빅쇼트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소재로 한 블랙 코미디 장르의 작품입니다. 크리스찬 베일, 스티브 가렐, 라이언 고슬링, 브래드 피트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마이클은 의대 출신의 전업 투자자입니다. 현재는 투자회사의 대표이며 투자자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투자받은 모든 돈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마이클은 새로운 투자 상품을 찾다가 모기지에 꽂히게 되고 모기지가 각종 파생 상품으로 엮여서 매우 부실한 상태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이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기지가 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모기지가 망할 때 자신은 돈을 벌고 모기지가 흥할 때 은행이 돈을 버는 상품을 개발해 은행에 판매합니다. 은행은 모기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의 상품을 당연하게 구매하고 자신들이 돈을 벌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클의 투자자들 역시 은행과 같은 생각으로 마이클의 이번 투자를 비난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지만 마이클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그들의 요청을 묵살합니다. 마이클의 상품은 은행원인 제라드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제라드는 이 상품을 자신은 절대 손해볼 수 없는 방식으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제라드의 세일즈 상대인 투자회사의 중역 마크는 은행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상품을 바라보던 중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모기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빅쇼트는 우리가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와 약관의 중요성을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네 번째 작품은 친절한 금자씨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에 이른 세 번째 작품입니다. 이영애, 최민식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이금자는 빼어난 미모를 가진 인물입니다. 이금자는 6살 아이 원모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구속됩니다. 이금자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복역을 시작하고 교도소 내부에서 친절한 금자씨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금자는 다양한 방식의 친절을 베풀면서 자신의 편을 만들어 나갑니다. 동시에 본인이 가진 아름다운 외모에 이끌리는 인물들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교도소의 생활과 자신의 평판에 편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13년의 복역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출소한 이금자는 자신에게 빚을 가진 자신을 친절한 금자씨라고 여기는 자신의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바로 복수입니다. 그녀는 원모의 납치 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이로 인한 협박을 받았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금자는 이 상황을 만든 원흉에게 복수를 하고 현실을 되찾고 지키기 위해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는 인물을 인상적으로 다룬 복수극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 정주행 드라마 추천 첫 번째 작품은 모범택시입니다. 범죄의 가해자들에게 피해자 대신 복수를 하는 복수, 스릴러, 범죄 장르의 작품입니다. 2021년 시즌 1을 시작으로 2025년 시즌 3가 방송된 작품입니다. 이재훈, 김희성, 표혜진, 장혁진, 배유란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장성철은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의 대표이자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파랑새 재단의 대표입니다. 장성철은 과거 연쇄 살인범에게 부모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누구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의 마음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장성철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해자들이 가진 힘으로 역으로 피해자들을 억압하거나 피해자들을 계속 괴롭히는 현실을 마주하며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성철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을 모아 모범택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범택시 사업은 죽지 말고 복수하세요라는 문구로 대표되는 피해자 대신 무지개 운수가 진실을 밝히거나 피해자들의 괴롭힘을 멈춰주거나 복수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뛰어난 전투 능력과 판단력을 갖춘 김도기와 뛰어난 해킹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안고은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장비, 기술력을 제공하는 자동차 엔지니어 최경구, 우중화학 엔지니어 박진원이 함께하게 됩니다. 특징적인 점은 이 4명 역시 범죄 피해자 유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모범택시는 범죄자, 범죄의 추악함을 인상적으로 다루는 복수, 스릴러 장르의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정주행 드라마 추천 두 번째 작품은 악연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범죄, 스릴러, 블랙 코미디 장르의 작품입니다. 박혜수, 신민아, 이희준, 김성균, 이광수, 공승현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이주연은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넓은 지식과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을 갖춘 인물입니다. 동시에 환자를 살리는 것에 누구보다 진심입니다. 이주연은 폭발 사고에서 살아 돌아온 환자를 빠르게 처치하며 살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회복된 환자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자신의 이름을 박재영이라고 밝힙니다. 그 이름을 들은 이주연은 그대로 굳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름은 이주연에게는 과거의 아픔이자 큰 트라우마로 현재까지도 악몽을 꾸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주연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박재영이 그 박재영인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박재영은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망나니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류일을 하고 있으며 성공해서 돈 자랑을 하고 있는 유튜버의 방송을 보며 그 유튜버가 추천하는 코인에 모든 재산을 넣고 자신도 그렇게 대박을 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박재영이 투자한 그 코인이 오를 생각이 없다는 것이며 투자금에 본인의 돈은 물론 지인에게 빌린 돈, 거기에 사채에서 끌어다 쓴 돈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재영은 사채업자의 독촉을 무시하다가 장기 적출 공장에 끌려가게 되고 사정사정해서 한 달이라는 추가 시간을 얻어냅니다. 박재영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면서도 코인은 팔지 않습니다. 코인은 자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확실한 재산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박재영은 돈을 빌리지도 못하고 마련하지도 못하는데 그때 자신의 아버지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드라마 악연은 악인들의 인상적인 묘사와 그들의 행보가 잘 다뤄지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세 번째 작품은 나의 아저씨입니다. 삶, 어른, 성장 등을 인상적으로 다루는 휴먼, 힐링 장르의 드라마입니다. 또 오해영, 나의 해방일지의 박혜영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지아는 청각장애를 가진 할머니 이봉혜와 단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케어하기 위해 이지아는 낮에는 건축사무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몰래 싸와서 먹거나 사무실에 있는 믹스커피를 챙겨 밥 대신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지안이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할머니 간병 비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 사망한 부모님이 남긴 막대한 빚과 그로 인해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채업자 때문입니다. 이지안은 20대 초반으로 사회적에서는 이미 어른이지만 어린 시절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겪었고 제대로 된 교육도 사회적인 경험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저 자신과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이지안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같은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부장 박동훈입니다. 박동훈은 어딘가 깊은 감정을 가진 것 같은 이지안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며 어떤 사건을 통해 이지안과 엮이게 됩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삶, 인생, 그리고 사회적 어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네 번째 작품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입니다. 정신병동을 배경으로 다양한 병과 에피소드를 다룬 의학, 휴먼 장르의 드라마입니다. 박보영, 연우진, 장동윤, 이정은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정다은은 3년차 대학병원 내과 간호사입니다. 환자의 편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인물로 자신이 조금 더 노력하고 고생하면 환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간호사입니다. 정다은은 내과 수간호사의 추천으로 정신병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생각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지만 수간호사가 추천해주는 것이라 자신의 적성에 더 맞고 자신의 미래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정신병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정다은은 나름 준비를 하고 실전에 임하지만 지금까지 본 적도 경험해본 적도 없는 새로운 어려움과 곤란함에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또 다른 동료들이 주는 힘을 바탕으로 적응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정다은이 정신병동에서 나름 적응을 해나가는 그때 두 가지의 사건이 그녀를 덮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내과 수간호사가 정다은을 정신병동에 보낸 이유가 적성에 맞아서가 아니라 짐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정신병, 정신병동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첫 번째 작품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국내 기준 2008년 개봉한 범죄, 스릴러 장르의 작품으로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 조직의 돈가방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루엘리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저격수입니다. 현재는 전역해서 아내와 함께 트레일러에 살고 있으며 인근을 사냥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루엘리는 사냥에 나섰다가 갱단의 전투 흔적을 발견합니다. 현장에서 마약을 발견한 루엘리는 현장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생존자가 물을 달라는 말을 무시하고 현장을 둘러보던 중 거액의 현금이 든 돈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을 챙겨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루엘리는
물을 달라고 부탁했던 남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르웰리는 이미 늦었겠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물을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르웰리는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온 갱단과 마주하게 되고 범인으로 오해받게 됩니다. 갱단은 복수와 함께 돈가방을 되찾기 위해 킬러인 안톤을 고용합니다. 안톤은 의뢰를 받고 자신을 호송하던 경찰을 살해한 뒤 르웰린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르웰린은 생존을 위해 돈을 지키기 위해 도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개성 있는 악당 안톤을 통해 장르적 재미와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두 번째 작품은 살인의 추억입니다. 국내 기준 2003년 개봉한 실화를 소재로 한 범죄, 수사 장르의 작품입니다. 괴물, 기생충 등의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며 송강호, 김상경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당시 범인이 검거되지 않아서 흔하게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라고 불렸던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1986년 가을, 농수로에서 살해당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현장 보존은 거의 되지 않았고 수사 방식도 고전적인 인간관계 중심의 수사만이 진행되면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겨울에 새로운 피해자가 등장합니다. 이번 피해자는 논두렁에서 발견되었고 이번에도 사건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범인의 흔적은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1987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담당 형사인 박두만은 연인인 곽서령을 통해 백광호가 두 번째 피해자를 쫓아다녔고 사건 당일에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박두만과 형사들은 백광호를 유력 용의자로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은 사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인상적으로 그려내며 감정과 한계 등을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세 번째 작품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국내 기준 2023년 개봉한 재난, 드라마, 블랙 코미디 장르의 작품입니다. 서울에 갑작스러운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지고 붕괴했으며 도시는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영하 20도가 넘는 거센 한파가 발생하며 생존자들을 위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어진 지 오래된 황궁아파트 103동만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황궁아파트 103동의 원주민들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찬바람을 피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공동 현관과 복도에서 최소한의 바람만 막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인이 원주민을 살해해 집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제지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막은 902호 원주민 김영탁은 원주민들의 영웅이 됩니다. 황금아파트 부녀회장인 김금애는 이 상황과 김영탁을 이용해 지금까지 드러내지 못했던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재난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네 번째 작품은 악마와의 토크쇼입니다. 국내 기준 2024년 개봉한 오컬트, 공포, 시대극 장르의 작품입니다. 1970년대 심야 TV 토크쇼인 투나잇쇼가 인기를 끌자 경쟁 방송국에서는 같은 시간에 맞붙는 새로운 심야 TV 토크쇼 올빼미쇼를 런칭합니다. 이 올빼미쇼의 MC로는 당시 지역 방송국의 MC였던 잭이 낙점됩니다. 잭은 아내인 매들린과 사이가 좋은 것으로 유명하고 동시에 지역의 비밀 사교클럽의 멤버라는 것이 은밀하게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올빼미쇼는 런칭과 동시에 시청률이 급상승하며 인기를 누립니다. 이 인기를 바탕으로 에미상 후보까지 오르게 되지만 잭과 올빼미쇼는 시청률에서 투나잇쇼를 한 번도 넘어서지 못하고 에미상을 한 번도 수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만년 2등 자리에 있던 잭과 올빼미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잭의 아내인 매들린은 담배도 피지 않는데 폐암에 걸리며 시한부가 된 상황에서도 잭과 올빼미쇼를 응원하고 그 응원을 바탕으로 시청률이 오르긴 하지만 여전히 투나잇쇼에 밀리고 있습니다. 잭은 자신의 자리와 올빼미쇼를 지키기 위해 할로윈을 맞이해 오컬트를 소재로 방송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 가짜 영능력자 사냥꾼 카마이클과 악마의 씨인 것으로 알려진 소녀 릴리가 출연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화 악마와의 토크쇼는 B급 감성과 색다른 소재가 인상적으로 결합된 공포, 오컬트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첫 번째 작품은 중증외상센터입니다. 웹소설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주지훈, 추영우, 하영, 윤경호,
정재광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백강혁은 지방에 유명하지 않은 의대 출신의 외과 의사입니다. 하지만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누구보다 강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백강혁은 누구보다 뛰어난 외과 수술 능력을 갖췄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인 강명희는 백강혁을 대한민국 최고 대학병원인 한국대병원 중증외상팀에 꽂아 넣습니다. 한국대 병원장인 최조은은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최조은은 돈벌이는커녕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중증외상팀을 없애고 싶어 했고 담당 교수가 없는 지금이 팀 해체의 적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명희는 보건복지부가 한국대병원에 지원한 100억을 바탕으로 밀어붙이고 지원금 회수를 감당할 수 없는 최조은은 일단 백강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백강혁은 자신을 밀어주는 강명희의 힘과 자신이 가진 환자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부임 첫날 중증외상팀을 중증외상센터로 격상시키겠다고 발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발표와 함께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동료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는 극이 가진 재미와 국내 외과의 현실이 잘 조화된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두 번째 작품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단편 드라마 모음집 블랙미러의 시즌7의 1화입니다.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마이크와 어멘다는 결혼 3주년을 맞이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다소 팍팍하고 바라던 아이가 찾아오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있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멘다는 평소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두통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이크 역시 어멘다의 두통을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병원에서는 어멘다가 다시 깨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절망하는 마이크에게 의사는 조심스럽게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어멘다를 깨어나게 할 수는 없지만 신생기업인 리버마인드의 기술로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마이크는 곧바로 리버마인드의 관계자를 만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리버마인드는 문제가 생긴 환자의 뇌 부분을 제거하고 자체 칩을 이식해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거한 뇌의 기능을 서버에서 대신에 재존성하는 방식으로 환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술의 단점으로는 뇌의 과부하와 서버의 안정화를 위해 매일 9시간 이상 자야 한다는 것과 스트리밍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매달 스트리밍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수술이 끝나면 곧바로 의식을 되찾고 빠른 회복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현재는 홍보기간이라서 수술비는 무료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는 어멘다를 살리기 위해 리버마인드의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난 어멘다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두 사람은 일상생활을 위한 돈과 스트리밍을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을 되찾은 두 사람에게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드라마 보통 사람들은 기업의 속성과 일상, 삶과 직결된 것들을 독점에 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인상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세 번째 작품은 살인자 이응 난감이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범죄, 스릴러 장르의 작품입니다. 최우식, 손석구, 이희준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며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이탕은 대학생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했지만 꿈도 목표도 없는 상황에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통해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에 빠지게 되고 캐나다로 가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캐나다의 풍경을 담은 액자를 사고 그 액자를 보며 캐나다를 향한 꿈을 키우기로 합니다. 이탕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액자를 걸기 위한 망치를 빌려 퇴근합니다. 퇴근하던 길에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진상 손님과 그 진상 손님을 방치하고 멀어져가는 일행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탕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멀어져가는 일행을 따라잡아 진상 손님이 쓰러져 있음을 전달합니다. 그 알림은 충돌이 되고 그 충돌 속에서 이탕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망치로 상대를 공격해 사망하게 만듭니다. 당황한 이탕은 살해 도구인 망치도 현장에 놔둔 상태로 자신의 자취방으로 도주합니다. 이탕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 친구를 통해 알리바이를 꾸며 보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때부터 이탕은 자신이 잡히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자신이 누군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이탕에게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 장난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드라마 살인자 이응난감은 개성 있는 캐릭터와
사건 전개를 바탕으로 이 작품만의 매력을 잘 갖춘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네 번째 작품은 지옥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원작자인 연상호, 최규석 작가가 직접 드라마를 쓰고 연상호 감독이 연출을 한 작품입니다. 현재 시즌2까지 공개되어 있으며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정진수는 새진리회라는 새로운 종교단체를 설립합니다. 이후 정진수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신이 내리는 형벌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진수가 말한 형벌은 천사가 나타나 죽을 날짜를 알려주는 고지, 그리고 고지가 된 날 사신이 나타나 해당자를 살해하는 시연입니다. 정진수의 포교는 아름아름 알려지긴 하지만 크게 퍼지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정진수가 말한 시연이 대로변에서 일어나고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 촬영하면서 SNS를 뜨겁게 달구게 됩니다. 이러한 시연 현상을 미리 언급했던 정진수는 한순간에 유명인사가 되고 자연스럽게 새진리회 역시 관심을 받게 됩니다. 정진수는 자신의 후원자들과 함께 고지를 받은 박정자를 설득해 시연을 생중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생중계를 통해 모두에게 고지, 시연이 실제함이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고지, 시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많은 대중들이 새진리회에 가입하게 되고 새진리회는 국가 권력을 넘어선 거대한 종교단체가 됩니다. 드라마 지옥은 초자연적인 현상과 그 현상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심리를 인상적으로 다루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